장 마감이 얼마 안 남았네요. 3시 27분 44초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 2분여 남은 가운데서 막판에 저점을 더욱더 낮추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2시경에 갑자기 시장 움직임이 좀 바뀌기 시작하면서 아래쪽으로 양시장 나란히 하락으로 좀 전환이 됐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진작에 한 10시 구간대 하락 전환돼서 저점을 낮췄고 잘 버티나 싶었던 코스닥이 이렇게 2시 구간대 따라가면서 오늘 장중 모두 다 저점 부근에서 마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스피 지수부터 보시죠. 전거래일 대비로는 0.78%의 하락으로 2685.79포인트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4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인데다가 오늘 낙폭이 한 20포인트 정도로 꽤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 이 정도 수치면은 20일 이동평균선을 재차 내줄 것으로 예상되고요. 다음은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0.53% 마이너스 구간입니다. 4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 918.09포인트로 60일 이동평균선 저항에 부딪혀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다시금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목을 잡는 모습입니다. 우리 증시 개장 전에 이 푸틴과의 협상을 실패하면은 3차 대전이 일어날 거다. 젤렌스키 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었고 또 러시아의 공세가 심해지면서 지금 원달러 환율이 상승이거든요. 게다가 상승 탄력도 가파르게 나타나서 이 부분 원달러 환율의 상승, 증시의 하락, 다시금 안전자산 선호 심리의 고조 이렇게 같은 맥락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지수와 연동되지 않는 개별 종목군들만 다소 살아있는 모습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거래소에서 상승 종목군들은 상한가 종목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곡물가 상승하고 또 이 우크라이나 쪽의 이슈가 나오면서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도 장중에 탄력이 좀 더 붙었다는 점 특징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곡물 쪽으로는 사료주들이 대표적으로 오늘 급등을 합니다. 현대사료가 먼저 상한가 들어갔고 한일사료도 상한가 대열에 합류하는 모습이고요. 미래생명자원도 22%대 급등하면서 원자재 관련된 종목군들 다시금 관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 쪽 한동안 좀 잠잠했는데요. 지금 GSE 같은 종목도 12%대 급등. 3월 21일 월요일 국내 증시 문을 닫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루가 모두 마무리가 됐는데요. 약간은 월요일 긴장감이 감도는 모습입니다. 재정적 리스크가 거의 한 달 가깝게 지루하게 이어지고 있는 양상인데 이것이 다시금 또 협상 테이블에 앉으면서 긴장감이 고조되는 모습, 이 부분이 국내 증시까지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었죠. 미국의 야간 선물 흐름도 안 좋고요. 그리고 환시라든지 증시 같은 방향을 나타냈고 중국 쪽 보겠습니다. 오늘 일본 증시가 춘분으로 인해서 휴장이었기 때문에 힌트도 제한적인 상황이었어요. 여기에서 우리 증시 아침에 그러니까 중국 증시 개장하기 전에 이 중국의 기준금리 격인 LPR을 동결을 시켰습니다. 원래는 내수를 부양을 하려면 인하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2달 연속 동결을 시켰고요. 그러면 중국 경제 부양도 생각처럼 녹록지 않을 것이다라는 해석하에 이 중국 증시도 오늘장 좀 부진합니다. 현재는 약보합권입니다. 상해종합이 0.14% 하락하면서 3,246.21포인트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천 쪽은 0.15% 오름세 나타내는데요. 그렇다고 양시장 모두 다 변동성이 크다거나 방향성이 뚜렷하다거나 이런 모습은 아닙니다. 보합권 정도에서 눈치만 보는 정도고 그리고 홍콩 항생 쪽은 지난주 후반에 상승에 대한 피로감 때문인지 오늘 부진합니다. 홍콩 항생은 1% 정도 밀려 내려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환율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장중에 방향이 확 바뀌었습니다. 초반만 하더라도 1,210원권 부근이었는데요. 장 후반으로 갈수록 더욱더 고점을 높이면서 오늘 원달러 환율이 꽤 많이 올랐습니다. 거의 10원 가까운 상승이었는데요. 7원, 네, 지금 6원 70전이네요. 정정해서 말씀드립니다. 8원 70전입니다. 8원 70전에 상승으로 오늘 거래 마쳤습니다. 그래서 종가가 1,216원. 30전의 거래를 마치면서 원달러 환율도 4거래일 만에 상승으로 재차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과연 이것이 하루짜리일지 그리고 오늘 밤 미증시, 유럽 증시 보시고 또 내일 우리 증시까지 긴장을 좀 해봐야 되는 상황이 점차 펼쳐지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 어떻게 마감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황센터에서 보시죠.
네, 상승을 지속시킬 에너지가 조금은 부족했습니다. 사흘 연속 상승을 뒤로 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다 나흘 만에 하락 마감하게 됐는데요. 자, 그러면 월요일장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보시면요, 나흘 만에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자, 전장 대비 0.7%대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포인트로 20포인트가량 좀 빠지는 모습 확인이 됐고, 거래 대금은 8조 5천억 원 정도 집계가 됐습니다. 종가상으로 2,686포인트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분봉 통해서 장중의 움직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 초반 내려오다가 11시 구간 들어서 좀 브레이크를 잡나 싶다가요, 오장에 1시, 2시 구간 정도 들어서면서 낙폭이 뚜렷하게 좀 커졌습니다. 자, 그래서 2,683포인트까지 저점을 만들고 나서 조금 올리는가 싶었는데 동시호가 구간 지나면서 조금 더 떨어졌죠. 거의 저점 부근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2,686포인트에서 오늘 종가가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오늘 보시면요, 외국인과 기관 모두 다 좀 팔았습니다. 양매도 연출이 됐는데요. 외국인이 일단은 4,800억 원 이상 매도가 더 많은 모습, 매도 우위가 기록이 됐고요. 자, 기관 쪽에서도 3,300억 원 정도 매도 우위였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개인만이 홀로 서드렸죠. 자, 개인 쪽에서는 거의 8,000억 원 가까이 매수 우위가 집계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업종별 등락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락하는 업종이 보다 많았습니다. 등락률 하위 순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실 텐데요. 가장 크게 내려가는 업종이 의료정밀입니다. 거의 4% 가까이 밀리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이쪽에서는 이 진단키트 대표주인 ST바이오센서가 급락을 하게 되면서 업종 지수가 내려갔고요.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은행업종도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3.4%가 내려가는 모습이었는데, 이쪽에서는 카카오뱅크의 하락이 주요하게 작용이 됐습니다. 업종 지수가 좀 휘청이게 됐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전기가스 업종도 상당히 낙폭을 보여줬죠. 3.16% 하락이 연출됐습니다. 이쪽에서는 한국전력이 뚜렷하게 하락하면서 업종 지수 하락을 이끄는 흐름이었고, 그 뒤를 이어서는 서비스 업종과 그리고 건설까지 1.5% 안팎의 하락이 연출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등락률 상위 순으로도 체크를 해보시죠. 자, 가장 크게 오르는 업종, 어떤 업종이냐면 화학업종입니다. 0.88% 이쪽에서 화학업종이 가장 선두 자리에 서는 모습으로 조가 확인이 됐는데요. 화학업종에서는 에너지나 또 사료,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인 덕분에 이 업종 지수를 끌어올리게 됐고요.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종이 목재업종 괜찮았습니다. 0.8% 가까이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고, 그 뒤로 비금속 광물업종도 0.5% 올랐고요. 그리고 음식료품 업종이 0.45%, 그리고 철강 금속이 0.08% 소폭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다음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일단 반도체 종목들부터 먼저 보시죠. 투톱 확인해 보실 텐데, 오늘 약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부터 최근 들어서는 7만 원 수준에서 갇혀있는 삼성전자죠. 자, 오늘장에서도 비슷한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데 종가상으로 조금 아쉬운 게 앞자리가 6으로 바뀌었습니다. 69,900원에서 오늘장 마감이 됐죠. 1% 넘게 밀리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쪽에서는 역시나 낙폭이 더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자, SK하이닉스가 전장 대비 1.6%가 떨어졌습니다. 12만 2천 원 수준에서 거래를 마치게 되는 모습, 시총 순위도 3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총 2위 자리를 다시 빼앗은 게 LG에너지솔루션이죠. 자, 이렇게 2차전지 배터리사들을 확인해 보실 텐데, LG에너지솔루션이 오늘 시총 상위에서는 가장 돋보이는 흐름을 확인해 줬습니다. 일단 2차전지 관련주들 오늘 전반적으로 낙폭과대의 인식하에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 전반적인 강세 흐름이 확인이 됐는데, LG에너지솔루션이 필두였죠. 연속적인 상승입니다. 4거래일째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장에서도 1% 올라왔고요. 자, 그리고 그 모회사인 LG화학도 오늘장에서는 상승에 동참을 했습니다. LG화학이 소폭이지만 상승하면서 49만 원에서 거래를 마쳤죠. 삼성 SDI를 시총 순위로 좀 앞지르는 모습 다시금 따라잡았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 SDI의 경우에는 강하지는 않지만 보합권 수준에서 그래도 선방해주는 흐름이었죠. 자, 삼성 SDI가 정확히 제자리 걸음 수준에서 거래를 마쳤네요. 자, 50만 4천 원이 오늘장의 종가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인터넷주들 보실 텐데 이쪽에서는 분명하게 좀 떨어졌습니다. 하락 움직임이 나타났죠. 네이버보다 카카오가 좀 더 밀렸는데요. 네이버부터 먼저 보시죠. 1.6% 밀리면서 33만 9천 원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자, 카카오의 경우에는 3%가 넘게 밀렸습니다. 10만 5천 원에서 종가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오 투탑 쪽에서는 방향이 좀 엇갈리는 모습도 연출이 됐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소폭이지만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82만 9천 원이었고요. 자, 그렇지만 아래쪽에 내려보시면 셀트리온이 오늘 상당히 좀 부진했습니다. 셀트리온은 전장 대비 3% 가까이 밀렸죠. 그러면서 18만 1천 원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도 오늘 하락에 동참을 하는 모습이었죠. 자동차 현대차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현대차가 전장 대비해서 1.46% 밀렸습니다. 16만 8,500원이 오늘장 종가였고요. 자, 기아의 낙폭이 조금 더 뚜렷했죠. 2%가량 밀리면서 7만 500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은행주들 보시면 은행주들 가운데서는 카카오뱅크가 급락이 나타났습니다. 자, 카카오뱅크 보시죠. 전장 대비 4.36% 하락하면서 5만 500원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자, KB금융도 약보합권 흐름 5만 7,400원이 오늘장의 종가였습니다. 자, 그리고 철강 대장주인 포스코 홀딩스는 오늘 보합권 수준이었죠. 28만 7천 원에서 제자리 걸으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다음으로 특징주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리오프닝 관련주들 확인해 보실 텐데요. 여러 가지가 좀 맞물렸습니다. 자, 우선 오늘부터 완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이 된다는 점. 자, 그리고 여기에 백신 접종 해외 입국자의 자가격리 면제 소식까지 덧붙여졌고요. 거기에다가 또 신규 확진자 수도 급감하면서 관련주들의 주가도 반응을 했습니다. 자, 오늘 하나씩 좀 보시면 항공주들은 대체로 좀 부진한 하루였긴 하지만 반대로 여행주들은 아주 강하지는 않지만 일제히 상승을 확인이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투어와 모드투어 같은 종목이 각자 1%대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죠. 하나투어 84,300원에서 거래에 마쳤고요. 모드투어도 23,450원에서 장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면세 관련된 종목인 글로벌 텍스프리가 일단 4% 가까이 뚜렷하게 상승하면서 거래 마쳤고 현대백화점도 1.4%대 오름세였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소매 유통 관련된 종목들이 이 정상 영업에 돌입하게 됐다는 소식에 반가운 호재를 안고서 뚜렷하게 상승했죠. 자, 이마트가 5%가 넘게 상승하면서 14만 2,500원에서 장 마쳤고요. 롯데쇼핑도 4%가 넘게 상승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특징주 보실 텐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이렇게 전쟁 장기화하는 움직임이 계속 나타나다 보니까요. 잠시 소강 상태였던 석유와 천연가스, 그러니까 이 에너지 관련주들의 주가가 특히 오후장 들어서 더 상승폭을 붙이면서 오늘장 상당히 강했습니다. 자, 보시죠. 대표적으로 움직였던 그 종목들이 오늘장 유감시 주가 상승 탄력을 보여줬는데요. 한국석유가 5% 가까이 올리면서 거래 마쳤고요. 자, 그리고 중앙에너비스 흥구석유도 뚜렷하게 오늘 강세 움직임이 확인이 됐습니다. 중앙에너비스는 3만 원대 돌파 움직임이 나타났고, 자, 그리고 대성에너지 같은 종목도 7%가 넘게 오늘 올랐습니다. 12,350원에서 거래 마쳤죠. SH에너지화학도 4%대 강세였고요. GSE 같은 종목이 특히나 상승 탄력 크게 붙이면서 13%대 급등하면서 5,150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다음으로 코스닥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도 오늘 나흘 만에 하락 마감하게 됐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0.49% 하락이 됐습니다. 포인트로도 4.5%, 5포인트 빠지게 됐고요. 거래 대금은 8조 원 조금 넘게 집계가 됩니다. 종가상으로 918포인트, 920포인트를 소폭 밑돌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분봉독에서 장중의 움직임 보겠습니다. 거래소와 좀 마찬가지로 오후장에 충격을 받는 움직임이었죠. 특히 2시 구간 좀 넘어서면서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 전환됐고 낙폭이 커졌습니다. 920포인트를 결국은 밑돌면서 918포인트에서 종가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도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의 매도가 조금 눈에 띄었죠. 자, 보시다시피 외국인 쪽에서 650억 원 정도 매도가 더 많은 모습이었고요. 자, 기관은 소폭이지만 112억 원가량 매수 우위였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 쪽에서도 600억 원 가까이 매수 우위가 기록이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종목들부터 먼저 보실 텐데요.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일제히 좀 하락했습니다. 셀트리온 형제들부터 먼저 보시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3%가 넘게 밀리면서 거래 마쳤죠. 7만 600원이 종가였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장 후반까지도 낙폭이 더 커졌습니다. 2.86% 내려가면서 10만 2천 원에서 장을 마감하게 됐고, 자, 그리고 이 밖에 지난주에서 단기간에 상승 탄력 상당히 붙였던 HLB와 알테오잔 같은 종목이 연이은 조정을 좀 보이는 모습이었죠. HLB
UMB가 0.3% 소폭 밀렸고요.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1.8%가 밀리면서 59,100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진단키트 대표주인 시젠도 조금 밀렸죠. 시젠은 1.68% 밀리면서 52,700원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보시면 2차전지 쪽에서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오늘 장에서 좋은 흐름 보이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2차전지가 좀 흔들리다가 최근 들어서 조금 올리는 모습이 확인이 되는데요. 자, 오늘 장 일제히 상승이었습니다. 에코프로 BM이 0.06% 소폭 올리면서 36만 2,700원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자, LNF가 1% 넘게 상승했습니다. 18만 8,500원에서 종가 확인이 됐고, 아래쪽에 보시면 첨보가 장 막판 들어서 하락 전환이 됐습니다. 종가상으로 0.06% 소폭 좀 밀렸죠. 장중에는 빨간불이 계속 내내 들어왔는데 마지막에 조금 아쉬운 모습입니다. 30만 8,700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게임주들이 반대로 좀 내리는 흐름이 확인이 됐죠. 자, 펄어비스부터 보겠습니다. 펄어비스가 1.5%대 내려왔고요. 카카오 게임즈의 낙폭이 더 큽니다. 3.5% 내려오면서 78,100원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 자, 그리고 위메이드의 경우에도 2.45% 내려오면서 99,500원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리노공업이죠. 이쪽에서도 오늘 연속적인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리노공업은 오늘 장에서도 1%가 밀리면서 18만 6,500원에서 거래 마쳤고요. 자, 그리고 미디어 콘텐츠 쪽에서 CJ ENM이 오늘 코스닥 시총 상위에서는 그래도 활약상을 좀 보여줬죠. CJ ENM은 전장 대비 1.6% 올랐습니다. 13만 2,400원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반대로 스튜디오 드래곤이 1% 가까이 밀리면서 8만 9,700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번에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이 전쟁이 장기화 우려감에 따라서 곡물 가격이 폭등할 것이라는 우려감 덩달아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우크라이나 지역이 세계 3대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우려감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이 사료 관련주들의 주가가 급등세를 보여주는 흐름 연출이 됐죠. 특히나 그중에서도 이 현대사료와 한일사료 같은 종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오늘 장에서 상한가 바로 일제히 진입한 뒤에 풀리지 않고 그대로 마감이 됐죠. 52주 신고가 돌파가 됐습니다. 현대사료가 24,300원에서 거래 마쳤고요. 한일사료도 2,795원까지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미래생명자원 같은 종목도 22%대 급등세를 보여줬죠. 9,740원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 그리고 거래소 종목입니다. 선진과 또 대동, 우선 같은 종목이 10% 안팎의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뚜렷하게 오르는 모습, 장 막판까지도 상승 탄력 그대로 좀 유지가 되는 흐름이었고요. 자, 그리고 팜스토리와 효성 OMB 같은 종목도 10%가 넘게 급등하면서 팜스토리는 2,815원에서 효성 OMB가 15,000원 수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선물 6월물 보겠습니다. 선물 보시면요, 전장 대비 0.99% 내리는 흐름이죠. 현재 구간 358.4포인트 지납니다. 자, 그리고 수급 동향까지도 마지막으로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수급 보시면요, 개인이 1,200계약 정도 사들이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 자, 외국인 쪽에서는 3,700계약 정도 팝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기관 쪽에서 2,300계약 이상 사들이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시황 전해드렸습니다.